봄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이정원은 거실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성북구 언덕배기에 자리한 이 집은 35해를 함께한 남편과 지은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년이 흘렀지만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호는 올해 69이었습니다. 몸은 건강했고 정신도 또렷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고 저녁엔 독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주말이면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일상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계세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는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어머, 도연아, 오늘은 무슨 일이니? 도연은 평일 낮에 찾아오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자주 들렀습니다. 지난 한 달간만 해도 4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냥 지나는 길에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도연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선이 바닥에 작은 물기를 훑쳤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다가 흘린 것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물 흘렸네요. 미끄러우면 어떡해요? 아, 조금 전에 화분 물 주다가 그랬어. 곧 닦으려고 했는데,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바닥을 촬영했습니다. 정원은 그 모습이 조금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엄마, 요즘 깜빡하는 일 없으세요? 약 드시는 거라든가. 그럴 리가 없지. 난 괜찮아. 도연은 가방에서 광고지를 꺼냈습니다. 실버타운 라온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건물 사진과 함께 24시간 케어 서비스, 의료진 상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보세요. 요즘 이런 데가 좋대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나는 여기가 좋은데, 정원은 광고지를 슬쩍 밀어냈습니다. 도연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러시네요. 혼자 괜찮다고만 하시고. 나중에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요. 도연아, 엄마는 아직 건강해. 걱정 말거라.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다음에 며느리랑 같이 올게요. 도연이 나간 뒤 정원은 그가 두고 간 광고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려한 문구들이 가득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들의 걱정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정원은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그가 10년 넘게 써온 일기장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작은 일상부터 중요한 사건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는 일은 그에게 삶을 정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5년 4월 17일 도연이 찾아왔다. 실버타운 광고지를 주며 이사를 권했다. 바닥의 물기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예전엔 이런 적이 없었다. 글을 쓰며 정원은 지난 몇 주를 떠올렸습니다. 도연의 방문이 잦아진 시점, 며느리 서아가 병원 검진을 강조하기 시작한 날, 약 이야기가 나왔던 순간들. 하나하나는 사소했지만 줄지어 놓고 보니 어떤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정원은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는 잦아들었고 거리엔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불안이었습니다. 외로움과는 다른 알 수 없는 긴장감이었습니다. 괜찮아. 아마 내 생각이 과한 거겠지? 정원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일기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준비는 해야 한다는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본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원은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며느리 서아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아는 밝게 웃었지만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아야, 무슨 일이니? 그냥 지나는 길에 들렀어요. 요즘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거실에 앉은 서아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종합검진 받으신 지 오래되셨죠? 제가 병원 예약해뒀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검진. 나는 괜찮은데. 그래도 확인은 해보셔야죠. 요즘 깜빡하시는 것도 있고. 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멀쩡해. 걱정 말거라. 서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도연 오빠도 걱정이 많아요. 혼자 사시면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무슨 위험? 예를 들어,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신다든지, 약을 잘못 드신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정원은 서아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에는 걱정보다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아야, 나는 그럴 일 없어. 너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구나. 서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가 힘들어요. 그냥 검진만 받으세요. 안 아프시면 다행이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미리 알아야죠.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서아는 결국 서류만 두고 떠났습니다. 정원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은행입니다. 이정원 고객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담보대출 서류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최근 제출하신 서류에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정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담보대출요? 저는 그런 거 신청한 적 없는데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객님, 지난주에 보호자분이 방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셨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보호자요? 누가요? 성함은 도연 씨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 몰래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원은 서재에서 지난 몇 달의 일기를 펼쳤습니다. 도연의 방문 기록, 서아의 병원 언급, 실버타운 광고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다 보니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3월 10일, 도연이 건강보험 서류를 챙기자고 했다. 3월 24일, 서아가 약 처방전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4월 5일, 도연이 집 등기부등본을 찾았다. 정리한다고 했다. 정원은 펜을 들고 새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24일, 은행에서 담보대출 확인 전화가 왔다. 도연이 내 동의 없이 서류를 제출했다. 서아는 검진을 강요했다. 모든 일이 연결되어 있다. 다음 날 아침 정원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여기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의심 소견이라고 나와 있네요. 진단서요? 저는 병원에 간 적도 없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정원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병원 이름, 의사 직인, 진단 내용, 모든 것이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위조예요.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고객님, 일단 대출 절차를 중단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신고를 한다는 것은 아들을 경찰에 넘긴다는 의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원은 휴대폰을 꺼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도연아, 은행에서 연락 왔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건 왜 그랬니? 왜 내 몰래 대출을 신청했어?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 사정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무슨 사정인데 어미한테 거짓말을 하니? 엄마는 모르시는 게 나아요. 걱정 마세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정원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원은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날짜별로 정리하는 대신 사건의 흐름을 도식으로 그렸습니다. 방문 횟수의 증가, 서류 요구, 병원 언급, 그리고 담보대출. 모든 선이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집을 원하고 있다. 정원은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선 안 됐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도움이었습니다. 정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선 안 되겠구나. 정원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 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주민센터에서 받은 명함이었습니다. 김유진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원은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내일은 주민센터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원은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일을 남에게 말한다는 것, 가족의 문제를 밖으로 꺼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복지상담실 문 앞에서 정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명함 속 이름을 떠올리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김유진은 정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유진 씨, 혹시 시간 좀 괜찮을까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정원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연의 방문, 서아의 강요,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 위조된 진단서.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유진은 정원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기록해두신 게 있으세요? 정원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유진은 페이지를 넘기며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 기록들이 정말 중요해요. 날짜, 시간, 대화 내용까지 다 적혀 있네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용이 될까요? 유진은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에요. 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일 수 있어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해요. 변호사요? 정원은 당황했습니다. 변호사라는 단어가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이런 사건을 많이 다루신 분이에요. 연결해 드릴게요. 유진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유진은 전화를 끊고 메모지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박한결 변호사님이에요. 오늘 오후에 시간 내주신대요. 정원은 메모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이제는 도움받으셔야 해요.
오후 정원은 법률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낡은 건물 2층에 자리한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문패에 박한결 법률사무소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 남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정원 씨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한결은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정원을 응접실로 안내하고 차를 내왔습니다. 유진 씨에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정원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한결은 중간중간 메모를 했습니다. 정원이 일기장을 꺼내자 한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기록들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10년도 넘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쓰기 시작했어요. 한결은 일기장을 넘기며 꼼꼼히 읽었습니다. 몇 분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원 씨, 이 기록들만으로도 충분히 반박이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여기엔 날짜, 대화 내용, 상황 설명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특히 도연 씨와 서아 씨의 행동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정원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인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후견인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결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일단 법원에 확인해 봐야 해요. 그리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은행 통화 녹음, 병원 진단서 위조 확인, CCTV 영상 같은 것들이요. CCTV요? 혹시 집에 설치되어 있나요? 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설치하세요. 도연 씨나 서하 씨가 다시 방문할 때 대화를 기록할 수 있어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변호사님, 전 아들을 고발하고 싶지 않아요. 한결은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정원 씨, 지금은 고발이 목적이 아닙니다.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후견인 제도가 악용되면 재산뿐 아니라 본인의 자율성까지 잃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면 더 이상 혼자 결정할 수 없어요. 집을 팔거나 계약을 맺거나 심지어 어디서 살지도 스스로 정할 수 없게 됩니다. 정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군 집, 자신이 살아온 삶의 흔적이 담긴 공간을 잃는다는 것.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빼앗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달 안에 신문이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준비해야 해요. 정원은 한결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 달,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원은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번져갔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정원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들과 맞서 싸운다는 것, 법정에 선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원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잘할 수 있겠죠?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그 미소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원은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언덕길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유진의 조언, 한결의 설명,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정원은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1. CCTV 설치. 2. 은행 녹음 파일 요청. 3. 병원의 진단서 확인. 4. 일기 정리해서 복사본 만들기. 목록을 만들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보였습니다. 정원은 서재로 들어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5년 4월 26일 김유진 복지사와 박한결 변호사를 만났다. 내 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 정원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원의 집 거실 구석에는 작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분 뒤에 숨겨져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한결 변호사의 조언대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정원은 매일 아침 일기를 쓰고 낮에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통화 녹음 파일, 병원에서 확인받은 진료 기록 없음 확인서, 도연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 하나하나 파일에 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도연과 서아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계세요? 정원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라.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아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사정이 안 좋아요. 회사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이 좀 생겼어요. 정원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엄마한테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했는데 그래서 진단서를 위조했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아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절차상 필요한 거라고 들어서. 거짓말하지 마라. 정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그 병원에 간 적도 없어. 은행에도 확인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도연아, 엄마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니? 정원은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은행 확인서, 병원 회신서, 그리고 일기장 복사본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아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거야. 너희가 한 일들의 증거. 도연은 서류를 훑어보다 표정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이건 나는 치매도 없고 판단력도 멀쩡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속기 쉬운 사람이 아니야. 서아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대로 가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차라리 저희가 관리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내 동의도 없이 서류를 가져가려고? 정원은 CCTV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야 화분 뒤에 작은 렌즈를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화가 다 녹화됐어. 너희가 한 말, 가방 속 서류까지.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설마 저희를 신고하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랐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서아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살려고 그런 거예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고? 어미를 속이고 집을 빼앗으려는 걸 이해하라고? 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컸습니다. 나가거라. 다시는 오지 마.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아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할 사람은 너희야. 두 사람이 나간 뒤 정원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정원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후견인 신문 통지서였습니다.
도연과 서아가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날짜는 2주일 뒤였습니다. 정원은 즉시 한결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게도 통지가 왔어요. 준비된 자료들 모두 가져오세요. 신문 전에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신문 당일 정원은 한결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서 도연과 서아를 마주쳤습니다. 눈인사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신문실 안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도연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신청인의 어머니께서는 최근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판사가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정원 씨,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정원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판단력도 있습니다. 아들이 제출한 진단서는 위조된 것입니다. 도연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한결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확인서입니다. 이정원 씨는 해당 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없습니다. 진단서는 위조된 것이 명백합니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결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일기장 복사본, 은행 통화 녹음, CCTV 영상, 도연과 서아가 서류를 몰래 가져가려던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신청인 측에서 제출한 서류의 진위가 의심됩니다. 이정원 씨의 진술과 증거를 보건대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후견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또한 위조 서류 제출건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원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정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변호사님, 고마워요. 이정원 씨가 잘 준비하셨어요. 기록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겁니다. 정원은 한결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10년 넘게 써온 일기, 그 작은 습관이 자신을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원은 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진 씨, 잘 끝났어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어머니. 유진 씨 덕분이에요. 도움 요청하길 잘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고 정원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5년 5월 10일. 법원 신문에서 이겼다. 내 집을 지켰다. 혼자가 아니었다. 유진, 한결 변호사, 그리고 나를 믿어준 나 자신. 오늘 난 배웠다. 기록하는 것의 힘을,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정원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은 끝나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원은 여전히 성북구 언덕배기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텃밭에는 여름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서아는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원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와. 정원은 짧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앉아라.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도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니? 아니요, 저도 알아요. 변명할 수 없어요.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어떻게 지내니? 많이 힘들어해요. 자기 잘못이라고 매일 울어요. 정원은 차를 따라 도연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사업은 망했고, 빚은 늘어나고, 그래도 엄마한테 손 벌리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속이기로 한 거냐? 죄송해요. 당시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모르는 사이에 일을 해결하고,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진짜 잘못한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도연은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를 사람으로 안 본 거야. 판단할 수 없는 사람, 속여도 되는 사람으로 본 거지.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해. 정원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적어도 지금은. 하지만 내가 다시 일어서길 바라는 마음은 있다. 엄마, 빚은 내가 갚아라. 엄마 도움 없이.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떠난 뒤 정원은 오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정원은 유진을 만났습니다. 주민센터 앞 카페에서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 무슨 생각이요? 정원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아서. 혼자 끙끙 앓다가 모든 걸 잃는 사람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아요, 실제로.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어도 말을 못 하세요. 가족한테 당하는 경우엔 더 그렇고요. 그래서 말인데, 유진 씨, 정원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나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 내 경험을 나누는 일 같은 거. 유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응.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령자 재산 보호 프로그램, 기록의 중요성, 도움 요청 방법. 정원의 경험이 하나하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한 달 뒤 주민센터에서 첫 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고령자 권리 지키기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정원은 강사로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원입니다. 12명의 어르신들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가족에게 재산을 빼앗길 뻔했어요. 정원은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세 가지 덕분이었어요. 기록, 도움 요청,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정원은 일기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저를 지켜줬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기록해 보세요. 일상의 작은 일들, 이상한 일들, 다 적어두세요. 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요즘 며느리가 자꾸 통장을 달래요. 이게 이상한 건가요? 네, 이상해요. 왜 통장이 필요한지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좀 불편해서 말 못했어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폐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 하지만 내 권리를 지키는 건 폐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프로그램은 매주 열렸습니다. 정원은 매번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법률 상식, 금융 사기 예방, 후견인 제도, 한결 변호사도 가끔 참여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프로그램은 입소문을 타고 다른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정원은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정원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예금을 지켰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예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줬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말씀 생각해서 계약서를 썼어요. 잘하셨어요. 아들이 처음엔 섭섭해했지만 나중엔 이해하더라고요. 엄마가 똑똑하다고. 정원은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원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5년 8월 15일. 오늘 또 한 분이 도움을 요청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방패가 된다. 이 일을 시작하길 잘했다. 남편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다. 정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거실 선반에는 감사 편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정원은 그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도연에게서는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정원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용서는 아니더라도 이해는 가능할 것이었습니다. 정원은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따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담 너머로 인사했습니다. 정원 씨, 다음 주 모임 또 하죠? 그럼요. 꼭 오세요. 고마워요, 정원 씨. 덕분에 요즘 마음이 든든해요. 정원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원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정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혼자가 아닐 것이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두려웠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돕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원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 집은 지켜졌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제 나는 안다. 기록하고 요청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정원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